자, 2차 부등식은 뭐 식 자체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식은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2차 부등식에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항상 체크를 할 게 a가 0이 될 수 있느냐 0이 될 수 없느냐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꼭이야. 수이면 체크할 필요가 없겠지.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a나 뭐 n-2나 이런 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꼭 0이냐 0이 아니냐를 체크를 해야 되고 2차란 말이 붙어 있으면 0이 아니야. 2차란 말이 붙어 있으면 0이 아니야.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근데 2차란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 방정식 이래 나오면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는 뭐 어떻게 풀 거냐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 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오겠지. 두 종류가 A가 뭐이면 양수이면 A가 양수이고 A가 음수이다. A가 양수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총 세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지금 그리지 마라. 이건 따로 설명할 거니까. 자,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야. 지금은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데 X축을 한꺼번에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렸다 이거야. 원래 X축이 여기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X축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생각을 해야겠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는 것은 뭘로 판단해?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판단하겠죠.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는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판단해.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 양수냐 음수냐 판단하는 거고 고등학교 오면 그거랑 똑같은 말은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현재 그림은 판별식이 다 0보다 큰 상황입니다. 판별식이 0인 상황도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상황도 있을 거야.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프가 0보다 크다.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에 이 부분의 x의 범위 이렇게 해석한다고. 오른쪽 그래프는 0보다 큰 이 부분의 x의 범위 해석됩니까? 됐어요?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의 x의 범위야. 그래프를 이렇게 하지만 x는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우리는 옆으로 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거다고. 끝값은 등호 있으냐 없냐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수직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라고. 얘도 비워놓고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어떤 내용 이제 됩니까?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이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알파, 베타로 놓으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했죠. 됐습니까? 똑같이 상황에 대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반대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 되겠고 여기가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다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거는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원론적인 방법이고 다시 말해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그래프의 방향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실전 문제 풀 때는 다 얘를 뭘로 바꿔버려? 다 양수로 바꿔버린다. 그런데 양수로 못 바꿀 수도 있잖아.
양수 음수를 그렇게 살려야 되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A를 다 뭘로 만들어버려? 양수로 만들 수가 있겠지. 어떻게?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A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곱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외우게 됩니다. 외우게 된다고. 어떤 범위가? 이 범하고 상관없어요. 좀 따로 적어놓을게요. 요거 문제는 위에 그림을 반대로 해석했으니까 A를 다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외웁니다. 얘를 부등식이 이렇게 식을 적을까요? a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가 있고 a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가 있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A가 양수인 상황만 얘기하고 있다고. A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바깥 범위. 그래프 생각하면서 바깥 범위. 작다, 사이 범위. 외우게 된다고 이제. 얘가 어쩐다고? A가 양수인식으로 판단을 하면, 양수인식이라고 보여지면 0보다 크다 가면 어떤 범위? 바깥 범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사이 범위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자, 원래 순서는 요놈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게 순서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째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는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어떨 때만 양수로 만든 다음에 해석하자 이거지. 음수이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건데 여기서 바로 연습까지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제는 x축하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야. 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t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과 몇 점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위에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가 확실히 크다 작다, 크다 작다가 보이는 놈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 베타는 꽤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얘는 먼저 판별식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우리는 문제 파악이 안 된 판별식을 쓰는데 얘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되면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겠죠. 0보다 크다? 그래프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 이렇게 풀 건데 우리는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연습해가지고. 됐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오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야. 그래프를 갔다 오는 것을 우리는 얘를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큰 걸로 바로 써도 무방하겠다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오겠어?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t가 0인 것은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지. 자, t가 0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볼 거예요. t가 0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 중근. 다음 뭐 있었어요? 완전 제곱식. 지금 똑같은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뭐? 접한다. 됐습니까? 접한다 하면 교점이 보이는 게 몇 개야? 교점이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를 접하게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두 개의 그래프인데 우리는 하나만 갖고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놈을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이 점을 p라고 보겠습니다. p라고.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입니까? fx는 식이 어떻게 돼? p에서 접하잖아요. 식으로 써라면 뭐가 돼요? 완전 제곱 생각해야지. a x-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접한 다음에 이 식을 써야 돼. 현재 문제는 a가 양수인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 해가 어떻게 된가요?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 범위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돼? p는 큰 거야? 아니야. p는 0이잖아. p가 빠져야겠네. 그러지? 그럼 요거 해는 뭐다?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쓰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요것보다는 x는 p보다 작거나 x는 p보다 크다. 얘를 더 추천한다 이거야. 일부 선생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써도 되긴 하는데 말은 여기 편하잖아요. p 빼고 다요 이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줘라 이거지.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써줘라 이거지. 두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은데 어디야? 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다라는 말을 쓰겠지만 실제 정확하게는 뭐라 써야 돼? 모든 부등식은 모든 실수라고 말해야 돼. 세 번째, fx가 0보다 작다. 뭐가? 해가 없다 이거지. 네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p.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 해만 봐볼게요. 해만. 아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렇게 나왔죠.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알파벳 다 다른 값으로. 얘는 어떤 값으로 나왔냐 생각하면 모든 실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좀 특별하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특수한 해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부등식인데 하나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 하나 빼고 다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래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해가 나올 수 있지 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를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아하 이러한 그래프구나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출발은 판별식부터 D가 0일 때부터 출발했지만 알겠나요? 1번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맞죠? 뭐 그래프 보면서 가도 되고 완전 제곱식 생각해도 되고 그래프가 0보다 큰데 얼마에 접하고 있죠? 1에 접하고 있나요? 해가 어떻게 돼? 1 빼고 다 그럼 어떻게 적어라 했어? x는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 안 그릴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돼?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 했지.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 완전 제곱식 바꿔도 되고. 그래프 틀렸어. 이렇게 돼야지. 어디서 접하고 있어? 2에서 접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프 보면서 풀면 자명합니다.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죠.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지금? 자,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판별식 0보다 큰 내용과 판별식 0인 거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다른 문제에 연결을 시키려면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이거는 그냥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떤 특수한 경우니까 이러한 경우가 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를 안 했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내용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축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겠죠.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알지? 그럼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점이 p, q이면 이 식이 fx는 ax-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a는 뭐고? a는 현재 양수이고 q도 마찬가지로 양수다 이렇게 식으로는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방금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알겠지? 건이 잔다 또 봐봐 안 쓰고 노트 없으니까 저씨.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놈 gx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gx를 보면서 풀 거야. 자, gx가 0보다 크다. 해가 뭡니까? 해가 어떻게 돼? 아니 gx가 0보다 큰 해가 뭐야 이거 gx가 0보다 큰 범위 찾아달라 이거 아니야. 해가 없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없다. 0보다 작다.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이래 되겠지. 얘가 뭐야? 해가 없다. 요게 뭐야? 모든 실수. 이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아까 아침에 우리가 접하는 경우도 해가 없다가 있었고 모든 실수가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해가 없다를 두 개를 연결시키면 0보다 크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모든 실수가 있는 문제는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자. 얘 문제 너무 쉬우니까 판별식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바꿔도 됩니다.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1-3에서 음수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떠있다 이 말이야. 떠있다 이거야. 항상 양수이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범위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내가 부등식을 풀었더니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걸 풀었습니다. 얘를 풀었더니 모든 실수가 나왔어. 현재 a는 0이 아닙니다. 왜 그랬겠어요? 0보다 큰 범위 안에 모든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맞습니까? 그럼 0보다 큰 범위와 모든 실수가 있었다면 그래프를 바로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겠네. 이해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나왔어. 그럼 그래프 모양이 x축 위에가 있는데 뭐도 가능해? 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 된다고.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골자입니다. 꽤 문제가 많이 나오는 상태. 이 문제는 선생님 풀었던 문제니까 패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에 나오네요.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한다는 건 해로 말하면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가 되겠지. 당연히 반대 말도 나오겠지. 됐어요? 해가 없다도 나올 수 있겠지. 모든 실수와 해가 없다는 것은 상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림이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이 그림의 안에가 해가 이 그림 안에가 해가 없다도 있고 모든 실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알겠어요? 똑같은 문제라면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해가 없다보다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데 해가 없다가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프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예요.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여기다 넘겨버릴까 그냥? 자, A가 0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0이 아닌 말이 없으면 A에다가 뭐 한다? A가 0 한 번 하고 A가 0 아닐 때 한 번 하고 이 말이 없으면 중요합니다. 너희들 틀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는 공부했는데 되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 많아요. 알았어요? A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다른 문제로 뒤집어 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래요. A는 0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아하 항상 0보다 작구나. 그래프를 먼저 하나 간단하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지. 이거 그리면서 아하 이것만 되는지 접할 때까지 되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만 되는지 이것도 되는지 알겠죠?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이것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A는 뭐고? A는 음수고 여기다도 적어야겠네. 우리는 A에 대한 얘기가 없지. 얘는 어째야 돼? A는 양수이고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야겠네. A가 양수이고 판별식 두 가지를 얘기하겠지. 얘는 뭐고? A가 음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뒤집어지는 작다. 판별식은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야. 뒤집어졌고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x축과 교점이 있냐 없냐가 판별식이 됐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2차 부등식 2차란 말이 있으면 최고점 개수는 0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성립을 합니다. 라고 나오면 어쩐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최고참 개수는 1, 양수니까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네. 뭐만 하면 돼?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8의 32가 0보다 작다. 헷갈리면 안 돼. 0보다 크다는 교점이 있다. 작다는 교점이 없다. 이 소리야. 그럼으로써 항상 크다 항상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m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4루트 2까지가 되겠다. 좀 쉽게 나온 문제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선생님 두 번을 읽어줬지? 왜 두 번을 읽어줬어? 왜? 부등식 때문에 두 번 읽어준 거야. 조금 전에 2차 부등식을 했는데 부등식이 있으니까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 A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등식이라면 A가 0이 될 수가 있어. A가 0이면 0 집어넣으면
7은 0보다 크다.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는 말은 이 문제에 부합을 한 거죠. 그러지? 다시 말해서 A에 때 0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넣어둘 거야. 마무리할 때. 두 번째로 A가 0이 아니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려면 어쩐다?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게 뭐가 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왔네. 2차 부등식 아까 했죠. 작으면 어떤 범위? 사이범위. A제곱이 얘가 양수잖아. 양수일 때 작으면 어떤 범위? 사이범위. 인수분해 얼마야? 0하고 7이죠. 사이범위에서 A가 0부터 7까지. 양수인데 0부터 7까지. 말 되겠네? 1, 2 결론적으로 뭐가 답이 되겠어? 0 들어가고 0부터 7까지. 알겠죠? 뭐 때문에 많이 틀린지 알겠죠? 다음. 자, 2차 부등식 세우기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거꾸로 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뭐 생각해야 돼? 부등식 세울 때는 끝값. 뭘 생각한다고? 끝값. 그 다음 뭐? 부등호의 방향. 부등호 방향. 이걸 뭐 생각하면서 A의 부호. 세 가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끝값. 부등호의 방향과 함께 뭣도 있어서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야겠지. 해. 알파 베타가 끝값. 부등호의 방향 사이범위. 사이범위냐 바깥범위냐. A의 부호 1. 됐죠? 양수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 음수가 중요하지. 양수이면서 사이범위. 양수인데 사이범위 어떻게 냈어? x-알파 x-베타. 사이범위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을 때 사이범위라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최고차항 부호가 만약에 달라졌어. 부호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헷갈릴 수 있지.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리고 간다 이거야. 어쩐다고? 헷갈리면 뭘 그리고 간다고? 자,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리고 가는데 나는 헷갈려. 그래서 풀긴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재검토를 하면 돼. 맞게 풀었는지. 보면 이해됩니까? 자, 나는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나는 사이범위 0보다 작아? 오케이, 이렇게 썼어.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어쩌라고? 검토하라고. 그럼 어째 마이너스 1을 나눠버릴 수 있지? 나눴으니까 음수 나왔으니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떤 범위? 바깥 범위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더 큽니다. 틀렸네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틀렸네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가는 거야. 음수 그림이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고, 우리는 어떤 범위를 원하고 있다? 사이 범위를 원하고 있다. 이쪽으로 원하고 있다 이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어쩐다고? 음수고요. 사이 범위를 원하니까 이 부분이야. 알겠죠? X축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X축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양수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 줄이는 방법은 알겠죠? 내가 잘못 풀었어? 재검토하면 돼. 왜?
부등식은 음수는 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니까 양수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음수는 다시 한번 확인하자.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틀렸어 이거. 이건 오타. 여기가 콤마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또는 얘도 어떻게 돼? 바깥범위죠 이제. 어떻게 또 제곱창 1이니까 x-알파 x-베타가 바깥범위니까 0보다 크다가 맞겠죠?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이면 된다. 이 양수는 그렇게 외워놓자 이거지. 음수는 조심하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우리가 방정식에서 풀어봤네. 여러 가지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보지? 는 x는 4, x는 9 이거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었지? 어떻게 풀었었어 그때? 어떻게 풀었어 이거? fx는 0의 해가 4 또는 9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가 4가 된다. 어렵지 않잖아. 5x-1이 4가 된다고. 5x-1이 9가 된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혼자 알겠어? 됐어요? 자, fx가 0보다 작습니다.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아. 아까 작은 무슨 범위? 일단 사이 범위. 양수는 음수는 반대로 가면 돼. 그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여야 되는데 맞네. 0보다 작으면 어쩐다? 사이 범위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렇지? 0보다 작은데 사이 범위라는 것은 최고창 계수가 양수였다는 소리를 알려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큰일 났다. 여기저기 하품하고 진짜. 자, F는 무슨 그래프? 양수 그래프에. 그러면 F5x-1은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자, fx가 양수 그래프에 f5x-1은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에.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떤 범위? 양수 그래프가 0보다 작아?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사이 범위 누가? 5x-1이 4부터 9까지. 끝. 계산해 줘야겠지. 1 넘겨주고 x는 1부터 2까지. 하나 더 풀어줄게요. f-5x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0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문제고 얘만 바꿔줬어. 그러지? 자, 0보다 작은데 사이 범위니까 f는 양수 그림. 자, f5x 플러스 1은 f-5x 플러스 1은 양수 그림, 음수 그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요게 fx라고 볼게요. 되니? 그러면 f-5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니? 양수야 음수야? 제곱창 개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다시 말해서 f가 양수 그림이면 어떤 식을 넣더라도 1차식 양수를 넣나 음수는 뭐지만 그걸 넣더라도 무조건 양수 그래프입니다. 얘도 양수 그래프야. 됐어? 자, 0보다 작으면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사이 범위니까 어떻게 풀면 돼? 5x 아니라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4부터 9까지. 끝. 이해되니? 쉽지? 됐어요? 하나 더 내볼게요. f-5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fx가 0보다 작은데 사이범위라는 것은 f는 무슨 그래프? 양수 그래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넣었어. f는 무슨 그래프? 양수 그래프에 양수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겠어요. 0보다 크면 어떤 범위? 바깥 범위. 얘가 바깥 범위 누구보다 커? 4하고 9. 누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4보다 어째야 돼? 작거나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9보다 크다. 바깥 범위.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푼지 알겠어? 그러면 1 넘기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1 넘으면 3 마이너스 5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이제 어떻게 돼?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또는 넘기면 8 x는 마이너스 5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얘하고 얘가 누가 작아? 누가 작지? 마이너스 5분의 8 작지? 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문제네요. 이차항의 계수가 2이고요. 이건 제일 마지막. 대신 양수음수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가 2대. 특수한 경우라 했지. 2다 이거지. 0보다 작은 데가 2밖에 없어. 0보다 같은 데가 2밖에 없어. 그럼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프. 접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내야 돼. 어떻게 하면 2만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러면 접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를 아래로 볼록도 그려보고 위로 볼록도 그려보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지. 현재는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실상 최고차항 계수가 2가 아니라 뭐 a가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a가 나오더라도 0보다 작은 게 2밖에 없어? 그럼 그래프를 2개 그려놓고 도대체 어떤 게 맞은지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맞아 여기 맞아. 0보다 작은 게 2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0보다 작은 게 많지. 요거구나 생각해서 오케이 a는 양수고요. 여기서 얼마야? 2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은 fx 식은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a는 양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2차 부등식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 말이 뭐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죠? 됐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x축과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항상 만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동식의 해로 넘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문제 풀 때 항상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 총 몇 개 종류가 나오냐? 총 6 종류가 나올 거야. 아래로 볼록 3 종류가 있을 거고 위로 볼록 3 종류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나요? 거꾸로 나오든지 반드시 나오든지 그래프를 알려주고 풀어라 나올 수 있고 거꾸로 해를 알려주고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봐라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럼 6개 중에 답이 있다 이 말이겠죠. 물론 2개가 뭐 접하면서 떠일 수도 있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 알겠죠? 여기다 하나만 더 그려줄까요? 요거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다시.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a에 대한 얘기는 없어. 최고차항 계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얘는 돼? 안 돼? 안 돼. 얘는 돼? 안 돼? 돼. 얘는 돼? 안 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거 2개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죠. 2 종류가 나와. 자,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 안 돼? 돼. 그 다음에 얘 돼? 안 돼? 돼. 이거 2개 그려놓고 문제 푼다 이 말이겠죠. 어?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야.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제 얘가 안 되고 얘가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되고. 에? 알겠습니까? 자, 부등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이제는 절대값이 포함된 내용, 절대값이 포함된 내용, 그 다음에 가우스가 포함된 내용, 가우스가 포함된 내용이야. 난이도 좀 있습니다. 절대값이 쉽겠어? 가우스가 쉽겠어? 절대값이 쉽겠나요? 가우스가 더 쉽습니다. 가우스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됐어요? 가우스부터 풀어줄게요. 가우스가 왜 쉽냐? 가우스는 가우스로 안 풀 거니까. 가우스는 뭐 어떻게 풀어? 치환해서 풀 겁니다. 뭐 한다고? 가우스는 우리가 못 풀어 원래. 기본적인 가우스 어렵게 나오면 부등식 못 풀어. 부등식 못 풀어. 어떻게 푼다고? 치환.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가우스 형태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뭐 할 거야? 치환을 할 건데 가우스는 정수밖에 없어요. 문밖에 없습니다. 정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 가우스 x는 1부터 3까지 없다고. 가우스 x는 1부터 3까지가 아니야. 가우스 x는 뭐밖에 없다고? 정수밖에 없어. 혹시 네가 하다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를 당연히 뭘로 바꿔줘야 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가우스 x는 2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가우스 x는 정수밖에 없으니까. 자, 가우스 x가 2가 나왔다는 말은 그럼 x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서 2가 나왔을까? 가우스는 내림이라 생각해. 내림. 내려갔어. 2까지 내려갔어.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내려갔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2가 나왔다는 소리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가우스로 베끼면서 이렇게 된다고. 등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가우스 그러면 요것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럼 가우스는 이제 가우스를 볼 거야? 아니야? 여러분 뭘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치환 안 하고 한번 해볼게. 그냥 가우스 x를 하나 형태로 생각하고 4니까 가우스 x 마이너스 4 가우스 x 플러스 1 2차 부등식으로 보는 거야 그냥. 0보다 작으니까 어떤 범위? 사이 범위.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가우스 x가 4까지. 얘는 없다고 해. 가우스 x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런 표현 없어 해. 가우스 x는 뭐라고? 정수라고요. 그럼 뭐 0, 1, 2, 3 콤마를 찍으면 안 되는데 그 정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찍어야 돼. 그러면 가우스 x가 0이 있다는 말은 뭐부터 뭐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또는이니까 합쳐줘야겠지. 해석됩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0부터 4까지로 가는 거죠. 등호는 0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우스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성질이 중요한 거야.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 정수밖에 없다 해서 정수 구하고 나서 문제를 풀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가우스는 자 가우스 성질 중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가우스 성질은 가우스 3은 뭐야? 가우스 3은 3이야. 다시 말해서 가우스는 정수한테는 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n이 정수이면 이 정수는 들락, 날락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수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가우스 정수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엄마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나왔어. 문제 좀 어렵게 보이는데 자, 이 3이 정수잖아. 나갈 수 있어. 근데 얘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갈 것 같아? 얘는 못 나갑니다. 이 제곱 때문에 못 나가요. 왜? 그렇지? 그러면 얘가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까 정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 이해되니?
그래서 똑같은 형태. 요렇게 만들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는 치환 형태가 보여? 이거 제곱, 이거. 이해되니? 돼, 안 돼? 이해 안 되면 가우스를 뭐 A나 이렇게 치환하면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가우스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자, 너희들은 안 보이면 치환하라고 했어요. 치환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너희들이 눈이 좀 빨리 보였으면 하면 요거 굳이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야. 0보다 작은 이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이것도 못 푸는 친구도 있어. 얼마 사이야? 봐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큰일 났어. A 플러스 1. 뭐하고 뭐야?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못 보는 애들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어떤 범위?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가우스 x 마이너스 3이 0까지. 근데 가우스는 정수밖에 없어. 3 나갈 수 아까 있다 했지. 3 그냥 3부터 빼내도 되고 뒤에 가서 풀어도 됩니다. 3 끄집어냈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왔겠지. 이해됩니까? 3이 이제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가우스는 뭐밖에 없어? 정수밖에 없어. 그럼 가우스 x는 얼마? 2 또는 3이라고요. 가우스 x가 2가 되는 것은 2부터 3까지. 3이 되는 것은 3부터 4까지. 결론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4까지. 혹시라도 이 답이 끊어졌으면 답을 2개 또는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스 문제까지가 해결됐습니다. 됐어요? 절대값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줄 거고요. 과제에 들어갑니다. 과제가 지금 이제 2차 부등식을 했으니까 저번에 이거 숙제 좀 내줬나? 아예 안 내줬나요? 아예 안 내줬어요? 자, 스텝 앞쪽은 항상 앞쪽은 내주고 뒤쪽은 안 내주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업을 911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B스텝은 자, 절대값 일단 패스. 좀 이따 할게요. 선생님 설명하고 갑시다. 해가 주어진 부등식, 치환되는 거, 정수의 개수, 해가 한 개만 있는 거, 해를 가질 조건, 항상 성립하는 거, 해가 같지 않을 조건, 제한된 범위. 몇 페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 둘, 셋, 4페이지만 줄게요. 그러면 해를 가질 조건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6월 3일이야. 그래서 노트는 제출하고 가시고 노트 2권씩 챙기라 했죠.